요즘 창업 열풍이 불고 있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플레이스트리트로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진출했고요. 또 창업 벤처를 육성하고 계시는 청년들의 창업 멘토 레인디네이 김현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레인디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레인디라는 회사는 이제 한 6년 정도 된 IT 벤처 회사고요. 6년 전에 이제 대학생 9명하고 무일푼으로 출발한 벤처 회사입니다. 무일푼으로요? 네. 지금은 외국 직원 70명, 한국 직원 30명 정도 해서 해외에서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랑 덴마크에서 위치 기반 지역 정보 서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회사 이름이 레인지예요. 네. 레인지 너무 이름이 예쁜데 무슨 뜻인가요, 레인지? 원래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이상하게 저희 창업 멤버들이 비를 되게 좋아해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좋아해서. 레인을 좋아했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 비처럼, 맑은 비처럼 무언가를 뿌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만든 회사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레이니 제이스의 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또 중소기업청이 한국형 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한국형 엑셀러레이터 무슨 뜻인가요? 원래 이제 미국에는 워낙 실리콘밸리가 역사가 깊으니까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사업군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계가 초등학생 단계,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을 키우는 단계면 엑셀러레이터라는 단계는 유치원생, 그러니까 즉 창업 준비생들 중에 사업이 하고 싶다. 예, 그냥 정말 준비되어 있고 아직 예비인 단계에서 교육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그 친구들이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엑셀레이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큐베이팅 전에 있는 단계가 그렇죠. 바로 엑셀러레이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요, 어떤 벤처를 또 이제 세우셨고 도와주셨고 어떤 성과가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10월부터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대학생 4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아, 네. 4개 회사 중에 하나는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스톱이 됐어요. 스톱이 돼서 이제 그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인데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만둔 경우고, 네. 나머지 3개 회사는, 한 회사는 지난달에 1년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벤처 캐피탈한테 추가로 투자를 받았고요. 또 한 회사는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어떤 네. 유명한 선배 사업가분이 투자를 하셔서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한 회사는 요즘 뭐 어떤 선배 회사로부터 추가로 투자와 네. M&A 검토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6개 정도의 회사를 더 서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성과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창업 열풍이 정말 불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에 몇 팀 정도, 몇 명 정도가 찾아오시는지 궁금해요. 좀 심하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할 정도로 아마 저희 회사를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엑셀레이터 하기 전에도 이미 6년 전부터 대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나름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네네. 요즘 하루에 한 6팀 정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평균 6팀. 와, 하루에 6팀이면 네. 거의 일주일 5일로 치면 거의 30팀이 오는 거네요. 네. 이제 뭐 셀 수 없을 만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대표님만의 그런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은 뭐 창업해도 좋다. 이런 사람은 창업 절대 하지 마라. 네.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 회사 좀 한국형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네. 좀 사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 대표, 그러니까 팀이 오면 대표를 제일 많이 보죠, 당연히. 근데 이 대표를 볼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의 당연히 인성이랑 인품을 많이 봐요. 인성과 인품. 예, 왜냐하면 사업 아이템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표랑 창업 멤버의 인성과 인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환경을 좀 많이 봐요. 가정환경이라는 게 이것도 역시 한국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냐? 그럼 벤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합니다. 왜냐면 초기 한 1, 2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를 케어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게 한국의 어떤 문화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독립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뭐 제 인생에 부모님이 관여를 안 하십니다. 저만 챙기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을 최우선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심지어 여자친구.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주변 환경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창업하지 마라.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창업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이제 저희만의 기준인데 그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네. 부모님이나 직계 가족의 어떤 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면 부모님이랑 많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대표자나 창업 멤버가 이 가족한테 응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항상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너 왜 그러고 있냐라는 부모님의 걱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그런 오픈돼 있는 마인드의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과 아니면 그런 가족 환경을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하길 좀 더 원하고요. 절대 집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이런 좀 창업적이 안 맞는 DNA를 가진 집안의 분들이 찾아오면 조금 고민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넘어야 될 벽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의 가족 환경을 가지신 분들을 좋아하죠. 원하시는 것 네.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질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뭐 창업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바야흐로 뭐 창업 열풍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대부분 와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 아이템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아이템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사업을 한 1년, 2년, 3년 정도 하다 보면 3년 차 정도 돼 보면 아 이게 아이템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를 뒤늦게 대부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첫 번째 아이템으로 실패를 많이 해요. 물론 하늘이 내린 천운을 탄 사람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람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혼자 창업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외롭죠. 단계거든요, 창업이라는 게.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 최소 2명에서 3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3명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사장 1명, 그리고 그를 믿는 오른팔, 왼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업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아이템이 뭐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만들어서 판다. 네. 만들어서 팔다 보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팀이 있으면 콜라 뚜껑을 팔아볼까? 우리가 이런 걸 더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환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 창업을 준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의견을 모으고 또 의견을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템보다는 뭐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실수들이 있나요? 이것도 한국이라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뭔가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흐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네. 20대 초반 창업자들, 후반 창업자들은 사람 관계를 설정한다는 표현을 잘 못 받아들여요. 친구 둘이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네.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네. 근데 제가 사장이고 이 친구가 부사장이래요. 그럼 부사장은 사장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안 되죠,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8년 동안 친구였는데 네. 위아래라는 게 설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건 사업이고 대다수 지인들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고 친한 오빠고 친한 형이고 누나로 시작되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책임을 더 져야 되고의 설정이 되게 불명확한 경우가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같이 사업하다가 나중에 부부가 이혼하듯이 되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 설정, 처음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같이 창업하는 멤버들끼리 친구였던 형, 동생이었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관계 설정이 또 중요하군요. 네. 또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만드신 벤처 야설이라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정치에 낙검수가 있다면 네. 벤처계에는 벤처 야설이 있다.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참 이제 예전에는 오히려 저희가 6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는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또 최근 한 2년 동안 너무나 많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네. 창업 붐이 오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걱정을 좀 했어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건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데 아무나 다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니까 도대체 누가 지원을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려주는 방송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와 어떤 기자 한 분, 그리고 또 벤처 젊은 사장님 한 분, 또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일을 하셨던 네. 분 넷이 만나서 한 1년여간 벤처는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도 할래라는 이제 이런 방송을 한 1년간 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놀랬죠. 굉장히 네. 또 재밌는 내용도 많던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영학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망하신 분을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신 창업 선배를 초청해서 네. 게스트로 망하니까 기분이 어떠냐, 신불자가 되면 어떠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쵸. 그런 방송도 하고 또 뭐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런 걸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그렇군요. 경영책이 안 나오는. 그러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신중해지신 거죠. 그렇죠. 방송을 하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벤처 야설을 하고 난 다음에 창업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평균 1억 정도를 까먹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이 방송을 1년 전에 알았으면 1억을 까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였죠.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약간 실무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느낀 건데 굉장히 마인드가 네. 좀 해외에서 사신 분 같아요. 그렇죠? 호주에 네.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호주에서 고등학교 때 창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유학을 간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문제아들 많이 가는 조기 유학이라는 걸 한 건데 아버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제 사업가로 키우시려고 하셨는데 네. 사장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호주로 유학을 보내셨는데 당연히 여느 유학생처럼 한 달에 이렇게 한 돈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학비를 받으면서 네. 편하게 유학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님이 이제 돈을 못 보내주겠다. 네가 알아서 학비랑 생활비를 벌어라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굉장히 우연히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사업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 교육 컨설팅이죠, 일종의. 에듀케이션 컨설팅.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되게 멋있는데 네. 그때는 뭐였냐면 방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진로가 이 친구 집에서는 이 친구가 법대를 가서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프로듀서 같은 걸 하면 훨씬 잘 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럼 이제 그 친구의 부모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전화로 아드님 친구인데 아드님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황당하시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 친구의 전학을 수속을 밟아준 거죠. 근데 그게 비즈니스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전학 수속을 밟고 전학을 해줬더니 새로 옮긴 학교에서 네. 학비의 15%를 커미션으로 주더라고요. 대표님한테요? 네, 소위 지금 한국으로 치면 유학원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네요. 교육 에이전시. 네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한국 애들, 홍콩 애들, 일본 애들 거기 와 있는 이제 많은 유학생들을 와. 교육 컨설팅을 해주면서 운이 좋게 한 2년, 3년 동안 승승장구했죠. 네. 얼마나 보셨나요? 그때 호주 달러가 650원일 때 네. 한 2년 반 동안 4억 8천 정도 번 거예요. 고등학교 신분에 4억 8천을 번 거네요. 고3 때요. 네, 그쯤이었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그런 사업을 할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번창하던 네. 사업을 접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계기가 뭐 특별히 있나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건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업이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냥 비즈니스는 메이크업 머니 하는 거다. 그냥 돈만 네. 만들면 된다. 근데 22살이 되던 해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사업은 매각을 하고요. 학교만 다녀야겠다. 벌어놓은 돈으로. IMF 터지고 난 다음이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우연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호주에 오신 거죠. 네. 직접요? 네. 네. 그래서 오셨고,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좀 우연한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푸대접을 받는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호주에서.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99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길에서 베트남 대통령을 만나도 별 느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미국의 네. 대통령을 보면 되게 느낌이 좋은데. 네. 그래서 내가 남의 나라에서 영주권 받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한국에 가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진출해서 한국을 알리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22살 때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회사이신 웨인들은 설립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게임 회사를 한국에 와 보니까 네. 한국이 되게 좋은 나라더라고요. 되게 네.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있는 나라. 좀 뭉친 네, 나라죠. 뭉친 나라. 맞아요. 외국에서 8년을 살다 왔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호주에서 대학 나왔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 회사를 차리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2년에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 한 1년간 다니면서 안에서 이제 네트워킹을 만든 거죠. 네. 좋은 사람들 만들어서 9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23살이 되던 해에 게임 회사를 만들었고요. 모바일 게임 회사.
모바일 잘 게임 됐나요? 회사를 한 뭐 5년 동안 잘 됐습니다. 네. 뭐 직원 한 40명 정도 와. 규모의 나름 업계에서 좀 상위 순위에 있는 승승장구하다가 27살 때 망했죠. 네. 그러셨군요. 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인을 다시 차리시게 된 거네요. 예, 한 그렇죠? 1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레인디라는 회사를 대학생들 9명과 함께 네. 예, 홍대 앞에 반지 앞방에서 컴퓨터 2대 놓고 시작을 했죠. 와, 근데 네. 제가 보니까요, 대표님 그 회사 창립 멤버를 모으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도 대부분의 회사 직원들이 여대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일부러 그런 건 처음에는 당연히 남자 대학생들 되게 많이 찾았는데 젊은 남자 대학생들 제 나이 또래를 찾으려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때 제가 27이었는데 제가 27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 친구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결혼해야 된다, 대기업 가야 된다, 벤처 못한다, 부모님 눈치 보인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고 젊은 남자 대학생들을 많이 찾았는데 네. 젊은 남자 대학생들이 군대 문제도 있고 그쵸. 또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좀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생각이요, 마인드가. 아, 예. 그래요? 근데 우연히 여자 대학생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걱정이 없고 도전 의식이 더 높고 일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자 직원이 많아졌죠. 근데 뭐 한간에는 뭐 제가 레인디 임원들을 얼굴 보고 뽑아서 남자 얼굴을 보고 뽑아서 네네. 예, 임원들이 잘생겨서 여자 직원들이 많다라는 예, 아. 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네, 사실입니다. 아, 남자분들의 외모가 네. 뛰어나서 네. 여성분들 들어왔다. 그런 루머가 있었죠. 아, 네. 여성분이 예쁜 게 아니고요? 네. 여자분들 참 그렇군요.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급수습. 자, 그러면은요. 제가 보니까 레인딘의 첫 아이템이 플레이 스트리트라고 들었는데요. 네. 첫 아이템이 맞나요? 그렇게 플레이 스트리트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는데요. 네. 원래 그게 처음 아이템은 아니었고요. 6년 전에는 동영상 사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네. 뭐 판도라 TV나 유튜브 같은 사이트로 시작했는데 잘 안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으로 한 게 플레이 스트리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이템을 네. 나오게 됐고요. 또 어떤 서비스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보다 사람인데요. 네. 이 첫 번째 아이템이 잘 안 되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아이템이 안 되던 시점에 네. 저희 당당 개발 CTO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현역으로. 네. 그래서 CTO를 찾아야 된다 할 때 그때 마침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나온 어떤 프로그래머 30살 분 한 분이 혼자 플레이 스트리트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이미요? 데모 버전을 만드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미국처럼 누가 와서 투자하는 줄 알고 가만히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영입을 했어요. 우리 CTO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스카우트 하신 예, 거네요. 그러면서 플레이 스트리트를 같이 인수하게 됐고 플레이 스트리트를 인수할 때 그런 약속을 했죠. 이 서비스를 외국에서 성공시키겠다. 근데 그게 길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음에 로드뷰나 구글의 스트리트뷰와 비슷한 거였는데요. 네. 저희가 다음에 로드뷰랑 같이 오픈을 했어요. 한국에서요. 네.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리하게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서비스를 들고 호주랑 뉴질랜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플레이 스트리트 성공 후에요. 네. 왜 다른 사업 아이템을 안 내시고 네. 왜 갑자기 이 벤처 육성으로 또 가신 건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벤처 대표님들이나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사업의 목표도 생기고 인생의 목표도 생기는데 꿈도 진화를 하더라고요. 난 네.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벤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초기 기업 육성 환경이.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6년, 7년 고생을 했는데 이걸 누군가 알려주고 누군가 도와줬다면 우리가 이걸 3년으로 단축하지 않았을까, 이 시행착오를. 네. 그런 생각을 작년에 되게 많이 했어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은 사장마다 타고나는 그릇의 깜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의 크기라고 하죠. 근데 작년에 저희가 직원이 100명이 되고 뉴질랜드랑 호주랑 덴마크에서 수익을 내면서 과연 우리가 10,000명이 될 수 있는 회사일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네. 그쯤에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많은 젊은 인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이 아이들한테 신사업을 투자를 하자.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우리가 발을 하나 빼고 우리가 투자하고 이 친구들을 키우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후배들을 양성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요즘 스타트업 창업 열풍을요, 흔히 우리가 뭐 2001년도 IT 벤처 열풍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때와는 또 생태계가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그 벤처 거품이 꺼졌을 때 한국에 왔는데요. 아. 와서 봤던 벤처 거품이 꺼진 거랑 중간에 웹 2.0이라고 거품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다음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대, 30대 창업자분들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는 게 단순히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똑똑하다가 아니라 사리 분별을 하는 역량도 되게 좋아졌고 뭐 옛날처럼 뭐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비싼 양주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받아도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한국보다 확실히 외국을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20살 때도 외국 가야 된다, 해외 진출해야 된다 말은 했지만 일단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았고 네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보고 듣고 잘한 게 달라서 그런데 글로벌하죠. 예, 글로벌하다 보니까 회사를 만들면 바로 실리콘밸리를 가요. 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 친구들이 좀 더 강해지고 스마트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또는 뭐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창업과 멘토로서 네.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때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어떤 아이템으로 어디서 어떻게 창업을 하시든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거든요. 1년 안에 승부가 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신이 내린 천운을 타고 난 사람이라면 한 네.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보통 3년, 5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일확천금의 어떤 나 이거 하면 부자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소 5년 이상 하겠다. 내 끝장을 보겠다. 여기서 나는 죽는다. 이건 전쟁터다.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벤처는 마라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 오랫동안 할.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요, 레인디가요,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 비즈니스 전문 저널이죠. 그 레드 헤링일부터 아시아 10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앞으로 레인디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미국에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 네. 한국에도 수많은 벤처 캐피탈이 있지만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은 구글에도 투자를 했고 애플에도 투자를 했고 뭐 야후 유명한 미국의 모든 회사에 투자한 회사예요. 근데 이 벤처 캐피탈이 단순히 돈만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국의 기업을 위해서 법도 바꾸고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용이하게 또 자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활용해서 자국의 기업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성공시키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 5년 안에는 그런 벤처 캐피탈,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기업을 제일 잘 알고 기업을 사방 모든 분야에서 전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 그런 슈퍼 엔젤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슈퍼 엔젤. 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요, 벤처 육성과 창업 네트워킹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신 창업 멘토 레인디의 김현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세상에 멋진 비를 뿌리는 레인디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처럼 너무 멋진 레인디의 김현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쇼 큐!